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KINX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우상향해 주는 그래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추세가 조금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추세 자체가 꺾인 건지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헤드라인 보시면 우상향 가능성 크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달아놨는데, 우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이 실적과 또 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실적과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요. 그걸 통해서 이 KINX의 향후 주가 흐름의 양박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난달 6일자로 올라왔던 이 잠정 실적에 관련된 공시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건요, 이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여기 있는 당기 순이익,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전기와 우리가 좀 비교를 한 것보단, 왜냐면 이게 23년도 4분기고요. 이게 3분기 실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우리의 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전년 동기 실적,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액, 요 부분을 보실 때도 이 당해 실적과 누계 실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누계 실적을 보면 됩니다. 이 누계 실적을 보면 23년도 4분기까지의 누계 실적이니까 23년도 연간 실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계 실적을 우리가 좀 중요시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우선 매출액 먼저 한번 좀 보실게요. 이 누계 실적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2년도 연간 매출액이고요. 여기가 23년도 연간 매출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100만 원이니까 이 23년도 누계 실적 매출액은요, 1226억 86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년도 22년도 누계 실적 연간 실적은 1100 9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 증가한 비율로 좀 환산을 해봤을 때 약 10.6% 23년도가 상승한 겁니다.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영업이익도, 이 부분을 봐야겠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3년도 연간 영업이익은 26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요 258억 원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 전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2.71% 상승을 했다, 증가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당기순이익, 여기를 또 보시면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23년도 당기순이익은 26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22년도 때는 273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약 1.72% 정도 좀 감소를 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 10% 넘게 상승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1.72% 정도 조금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여러분 좀 변수가 많은 게, 이 기업 재무제표 반영을 할 때 좀 들어가는 요소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잠정 실적이지만 확정 실적이 나와봐야 우리도 좀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증가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한 걸로 좀 미뤄보아서 아마 이전에는 좀 포함되지 않았던 뭐 여러한 요소들이 이번 연도 23년도에 좀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좀 소폭 감소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당기순이익도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가 너무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정도의 좀 미미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건요. 이 초거대 AI 시장의 전망인데, 갑자기 웬 초거대 AI 시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 KINX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여러분께서 좀 복기를 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교환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자, 이게 결국에 여러분 돌고 돌아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초거대 AI 시장이 탄생을 한 거거든요. 이 머신러닝 기반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바뀌면서 챗 GPT가 탄생을 한 건 우리 여러분들 다 모두가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챗 GPT의 양분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데이터예요. 정보죠, 정보. 이 데이터 센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도 아니고요. 앞에 하나 붙어요. 뭐가 붙냐? BIG가 붙죠. 빅데이터. 빅자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도 엄청나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산업,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거의 한 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얘네를 이루고 있는 게 이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네트워크 산업.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가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있는데 네트워크 통신 기술, 이 전송 속도 자체가 느려버리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날 채우는데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한 세트이다. 그리고 여기 옆에 또 하나 있는 게 여러분 바로 AI.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탄생을 한 게 AI고, 이 AI와 얘네랑 다시 합쳐서 탄생한 게 이 초거대 AI다. 챗 GPT 같은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거대 AI 시장 전망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 금액적인 부분은 다 그냥 차처하고요. 22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게요. 34.7%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4.7%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GDP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성장률이라 그러죠. 매년 국가 성장률을 밀어봤을 때 대한민국이 약 2%에서 3% 정도의 요 정도 좀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3% 성장하면 와, 그 해 좀 성장 잘했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뭐 1%대 머물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국가 기반의 GDP 성장률이 GDT라고 적었네요. GDP죠. GDP 성장률이 5% 정도 성장하면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고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요. 보통 이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이 선진국, 즉 OECD 국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국가들이 1년에 5% 성장했다 그러면 정말 주변 나라에서 박수 받습니다. 엄청나다고. 근데 이 5%도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수치인데 34.7%가 연평균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엄청난 산업이에요. 근데 우리 이 KINX가 이러한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터넷 교환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고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주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 볼게요.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쭉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주식이란 것 자체가 이렇게 오르는 주식 없죠?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죠?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최저점부터 여기까지, 지금 현재 주가까지 쭉 라인을 이어보면요, 이 추세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이었던 이 선에서는 좀 이탈을 해 보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의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만 읊어드리자면 이때부터 좀 본격적인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기점이었어요. 이때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 현재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중에 최저점이었습니다. 52,000원대. 이때 최저점 찍고 변곡점 맞아서 저점 올려가 주면서 점진적인 상승 추세
추세 만들어 주었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AI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들이 이제 앞으로 넓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망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뒤덮었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사업도 명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부터 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이 성장,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게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뭐 별다른 개별적인 호재나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산업적인 기대감 때문에 그러한 산업을 중심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우리 KINX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게 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죠.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좀 주가가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계기가 됐어요. 이때 여러분 과천에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겠다라는 뭐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차원에서 밝히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또 수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주가 상승, 이 부분을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때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또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어요. 이때도 여러분 AI입니다. 결국에 다 AI예요. 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결국에 다 이러한 재료들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 달에 요때 이렇게 이 과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러한 좀 이슈가 있었고, 이 12월 달부터 이 과천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AI 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주독 섹터가 AI 섹터인데 그것에 대한 수혜가 이 KINX에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기대감 요 세 글자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13만 50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던 겁니다. 근데 이러한 조정은 여러분 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대가 눈에 보이는 이 형상으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업 종목이 안 좋아서, 이 산업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대감, 즉 실망을 했던 그런 매물들이 지금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 단편적인 지지라인과 저항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오늘 장에서도 1.63% 빠지면서 조정 나오면서 97,000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지라인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약 89,000원 정도 선이에요. 89,000원 선. 이때 오늘장에서도 좀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았고요. 과거에도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고, 이때 이렇게 지지받았고, 이때도 이렇게 지지받았던 이력이 있던 그런 라인이죠. 자, 그래서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이 지지라인은 약 89,000원 근처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다시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으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아마 이 95,500원 요 근처 라인에선 좀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 95,000원 선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매물들이 좀 새롭게 다시 쌓였죠. 그리고 이때도 요 근처에서 좀 저항 라인 또 그리고 지지 라인 역할로 했었던 그런 좀 의미 있는 그런 가격대 라인이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이 저항 라인은 95,500원 요 근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지 라인은 89,000원 선 요 근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 KINX에 대해서 간단한 기업 개요 먼저 좀 살펴봤고요. 설명을 드렸고, 우리 여러분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튼 좀 설명드렸고, 이런 것들 좀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이 초고대 AI 시장이 어떻게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고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주가, 이 차트를 제가 좀 이 히스토리를 읊어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지라인 구간과 가능성이 높은 저항대 라인 구간을 이것까지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서 응원해주세요. 좋아요 버튼 많이들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이슈나 뭐 정보들 나오면 그때그때 제가 또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도요, 구독 버튼 많이들 눌러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